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복부 지방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체중이거나 뱃살이 있거나 배가 많이 나왔다면 이 영상을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특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체중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체중은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와 복부 부위를 줄자등으로 직접 측정해서 자신의 놀라운 둘레를 재보세요.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런 엉망인 상태에서 시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보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는 이런 식의 돌출이 있습니다. 바지 허리띠 위에 여러분이 자신의 배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꼽이 있죠? 이게 바로 배, 즉 과체중, 불필요한 뱃살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덜 먹기 시작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지방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배를 집어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배의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과체중이 아니어도 배만 유독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살이 빠졌는데도 배가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 부분이 여전히 늘어져 있어서 아래에 뭐가 있는지 발밑이 잘 보이지 않고 배가 가려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점들도 분명히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의 배는 여러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옷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스웨터가 있고 그 아래에는 티셔츠가 있습니다. 티셔츠 아래에는 피부가 있죠. 피부 아래에는 피하 지방층이 있는데 이 두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꽤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잡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얇기도 합니다. 그 아래에는 여러 겹의 근육이 있는데 복직근이 있습니다. 이른바 식스팩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아마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젊었을 때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지금도 식스팩을 가진 분이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물론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음은 복부의 사근입니다. 외복 사근과 내복 사근 두 가지가 쌍으로 있고 복직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외복 사근과 내복 사근이 보입니다. 근섬유의 방향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가고 또 다른 것은 저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몸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쌍으로 되어 있어서 두 근육이 함께 작동하면 이런 식으로 몸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면 한쪽으로 몸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복행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배가 들어가고 이완하면 배가 풀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장과 여러 구조물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과해서 장요근까지 갑니다. 이 근육도 오늘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쪽, 바로 여기 12번째 갈비뼈와 장골 사이에 장엄하게 자신의 섬유를 펼치고 있는 근육이 바로 요방형근입니다. 현재 국내 학계에 알려진 바로는 세 가지 방향의 근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12번째 갈비뼈에서 이런 각도로 내려오고 또 이런 각도로 장골의 횡돌기에서 내려옵니다. 이걸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고 물론 5분 후면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함께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과체중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센티미터로 댓글에 꼭 기록해 주세요. 지금 기록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운동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거니까요. 누가 자신의 의지를 모아서 해낼 수 있는지 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 3시간짜리 영상이 끝날 때쯤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3시간짜리입니다. 제가 계획하기로는 이 영상이 그렇게 길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3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4시간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시간짜리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배도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기엔 안 예쁠 수도 있지만 저는 의미 전달이 목적이니 그림을 잘 그리려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배가 들어가면서 빨간색이었던 게 이렇게 투명해질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체력에 따라 몇 가지 단계의 운동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결과는 댓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만약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면 꼭 기록하세요. 측정하고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안 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기록해 두면 저한테 여러 번 감사하게 될 겁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세요. 참석하신 분들도 출석 체크해 주세요.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부의 횡근입니다. 먼저 이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복부의 횡근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숙련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 부분에 뱃살이 많은 사람은 과도하게 배로 호흡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복식 호흡이냐 흉식 호흡이냐 하는 논쟁이죠. 어떻게 호흡하는 게 맞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뱃살을 빼야 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기댈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창턱, 남편, 아내, 누구든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이들이나 고양이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대세요. 그리고 이 순간에 평소에 하던 동작을 하세요. 배를 이완하세요. 이렇게 배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들이쉬면서 평소와는 다른 동작을 하세요. 배를 집어넣으세요. 놀라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배가 들어갈 거예요. 숨을 내쉴 때 이렇게 하세요. 다시 숨을 들이쉬고 힘을 풉니다. 이 동작은 익숙한 움직임입니다. 숨 내쉬고 넣으세요. 익숙하지 않은 동작입니다. 조금 힘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10번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이완하세요. 배가 나옵니다. 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요. 집어넣었습니다. 들이마시고 힘을 빼세요. 내쉬고 배를 집어넣으세요. 첫 번째 운동은 10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쉬세요. 머리가 어지러우면 앉아서 잠깐 쉬세요.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3세트 하세요. 그 다음에 배를 만져보세요. 뭔가 근육에 힘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을 거예요. 지방층 아래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트를 하세요. 똑같이 반복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다음입니다. 이 운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미 복행근을 수축하는 기술을 익혔다면 두 번째 단계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똑같이 합니다. 숨을 내쉽니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습니다. 이제 숨을 들이쉽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익숙한 이완을 하지 않습니다. 내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쉴 때도 숨을 들이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숨을 들이쉬나요? 배가 숨을 들이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쪽 등으로 숨을 들이쉽니다. 여기 이 부분이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요. 이곳은 유방형근입니다. 여기서 이미 그녀가 긴장하거나 이완하기 편하도록 자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 갈비뼈도 유용합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갈비뼈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즉, 두 번째 단계의 운동입니다. 자세는 똑같습니다. 이미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는 똑같이 합니다.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들이쉴 때는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를 이완시키지 않습니다. 등은 최대한 이완시킵니다. 즉, 이쪽으로 숨을 들이쉬려고 노력합니다. 아래쪽 갈비뼈의 움직임을 늘립니다. 여기에 더해 폐용량이 증가합니다.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혈중 산소 농도도 아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하가 걸립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보세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는 들이쉴 때 요 방형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부는
내쉴 때와 들이쉴 때 모두 사용합니다. 이제 부드러운 베개를 하나 준비하세요. 집에 있는 가장 부드러운 베개로요. 남편의 베개를 가져오세요. 그 베개를 엉덩이 아래에 깔아야 해서입니다. 그 후에 남편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에휴, 정말 좋은 꿈을 꿀 거예요. 엉덩이 밑에 뒀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허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누워있는 표면에 바짝 붙이는 거예요. 바닥이나 소파 같은 곳에요. 꾹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붙었어요. 만약에 붙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면, 그럴 땐 아예 베개 없이 해보세요. 네, 베개 없이 먼저 눌러보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했거나 근육이 많거나 아니면 지방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개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필요해요. 자, 베개를 사용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반복하세요. 내려놓고 다시 하나. 허리를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내려놓고 눌러주세요. 들어 올리고 내려놓고 들어 올리고. 만약 쉽게 할 수 있다면 쉽게 되죠? 부하가 느껴지지 않죠? 그렇다면 다리를 이렇게 쭉 펴세요. 그리고 똑같이 쭉 편 다리로 해보세요. 오,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이제 보시다시피 그렇게 잘 되지 않죠? 여러분의 목표는 점차 다리를 쭉 펴서 이 동작을 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내려놓고 눌러줍니다. 3초 동안 유지하세요. 힘을 빼세요. 이제 이렇게 10번씩 2세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트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때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복식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약간 힘을 주면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쉽게 누우면 안 됩니다. 다리를 쭉 펴서 이 동작을 할 때 배에 힘이 들어가게 하세요.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반드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쉽니다. 이제 방금 제가 사용했던 그 부위로 숨을 쉬어보세요. 요방형근입니다. 등 쪽에서 아래쪽 갈비뼈로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다리 위치는 무리하지 않게 조절하세요. 그리고 이런 자세로 30초 동안 버텨보세요. 이게 바로 이 운동입니다. 반복하세요. 매일 하세요. 배 둘레를 줄이고 싶을 때까지 계속하세요. 원하는 목표치까지 줄어들면 이 운동을 그만두세요. 왜 일어났어요? 다음 운동도 다시 누워서 해야 합니다. 누워있는 게 지겨워서 그래요. 여러분도 누워서 보고 계시죠? 하지만 움직임이 곧 삶이라 오래 누워있을 수 없고 움직이고 싶어요. 운동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다음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 다시 누워야 합니다.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운동선수라고 생각한다면 국제급 공인 마스터 스포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둔근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은 바지의 뒷주머니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리면 자동으로 그 근육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네요. 알고 보니. 그때 내가 일어난 게 헛된 게 아니었어요. 일어나자 피가 다리로 쏠려 왜 일어났는지 잊었어요. 생각나서 다시 누웠어요. 사실은 배가 나오면서 골반의 위치도 변했어요.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변한 거죠.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면요. 여러분이 이런 분이었다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배가 있고 여기 엉덩이 살이 있죠?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 지방이 쌓인 거죠. 그럼 사실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미 이런 형태가 되었다면요. 이렇게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여기 이렇게 납작해진 상태요.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들어간 상태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미 좀 폼이 안 나죠? 하지만 그리고 이 자세에서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로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 복부가 작동을 멈추면 배 부분의 경우 엉덩이도 작동을 멈춥니다.
엉덩이 근육의 긴장으로 골반의 위치를 뒤로 돌릴 수 있다면 이 부분의 부담을 줄이고 다시 복부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똑같은 자세로 돌아갑니다. 9. 골반을 들어 올리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했던 운동 이미 익숙하시죠? 본 적도 있고 심지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배 집어넣던 운동이요. 그 운동을 해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첫 번째 운동에서 했던 것처럼 숨을 내쉴 때 배를 집어넣고 숨을 들이쉴 때 배를 풀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숨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부풀려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배를 집어넣고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부풀려 보세요. 근데 배가 그렇게 많이 부풀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한 세트에 10번씩 해보세요. 배를 집어넣고 배를 부풀리고 그리고 두 번째 세트도 10번 배를 집어넣고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부풀리지 않도록 해보세요.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동작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운동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걸 할 수 있다면 이전 동작들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운동의 좀 더 쉬운 버전입니다. 여러분이 자 보세요. 이렇게 골반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때 예를 들어 종아리 근육 높이에 베개나 쿠션을 놓고 골반을 들어 올리고 여기서도 시도해 보세요. 숨을 내쉬며 배를 집어넣으세요. 마치 숨을 내쉬는 것처럼 하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잠시 유지하세요. 천천히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운동 그룹은 여러분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여러분의 지방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는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결과에 대해서요. 알려주세요. 그래도 궁금하네요.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운동들이 설명란의 링크에서 모든 호기심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